로케이션은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직장이 잠실이어서요. 서울에서는 도저히 그 집으로 마련할 수 없어서 구리에서 시작했고요. 아마 지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 수도권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가까운 인근에 있는 위성도시들, 예를 든다면 저 강서 쪽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쪽에 김포 쪽이나 이쪽에서 주택을 마련해서 초기에 집을 마련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도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100% 만족할 수 있는 로케이션과 100% 만족할 수 있는 재테크 금액이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서 외곽에서부터 도심 안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집으로 집을 사서 이렇게 오는 형태로 온다 그러면 최소한 15년 이 정도 서울 입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나온다 그러면 그 와이프하고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서로 간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게 자기의 재테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욕할 수 있는 얘기인데 와이프는 자기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 쇼핑하는 것보다 아파트를 쇼핑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등기를 쳐보니까 등기를 한번 치고 나니까 아, 이 등기 치는 맛이 그렇게 뿌듯하대요. 그래서 지금도 와이프는 저희가 지금 3주택인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 우측에 있고 우측 뒤편에 계속 세채가 이렇게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산책할 때 보면 우리 아파트를 갖다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산책해 가요. 그래서 뿌듯하게, 저게 내 집이야. 내 집이야. 이렇게 하면서 흔히 뭐 명품 그 쇼핑에 중독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가방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이게 내 가방이야. 이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는 아파트만 바라보면서도 만족감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새 채를 살 때 5억, 5억에서 15억을 들여가지고 산 건데 그것도 이제 뭐 중간에 이제 갭 투자니까 전세가를 끼고 사니까 실제로 돈을 들어간 건 두 개는 2억, 2억에서 4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다 15억 되니까 2억 투자했던 게 15억이면 그 3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10억이 플러스가 더 된 거잖아요. 그만큼 자산 가치가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모으는 것보다 늘어가는 속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빠른 걸 보다 보면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등기 치는 맛을 들였구나. 다주택자를 왜 주는가. 그리고 꼬마 빌딩을 사는 사람들이 왜 꼬마 빌딩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는 이제 다주택자를 넘어서 제가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면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꼬마 빌딩을 한번 사고 싶다. 꼬마 빌딩마저도 등기 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맛은 한 번 들이면 끊을 수 없는 맛인 것 같아요. 등기 치는 맛은. 지금은 이제 사실 부동산 투자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를 보고 있고요. 이게 아마 새 채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두 채를 매각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뭐 꼬막 빌딩을 매입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좀 투자의 방식을 부동산의 아파트에서 빌딩으로 좀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지금 특별하게 투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는 주식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다 적금이라든가 아니면 금 이쪽에만 되어 있고요.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쪽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잖아요. 안전한 투자 자산이. 다만 이제 한계점이 목돈이 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리스크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은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는 레버리지를 30% 이상을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0% 이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를 30%도 넘기지 않고서 그러니까 내 목돈 70%를 가지고 투자하면은 이건 흔히 말하는 땅짓고 헤엄치기예요. 부동산은 땅짓고 헤엄치기라고요. 절대로 익사할 일 없는 땅짓고 헤엄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70%의 목돈을 마련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것만 마련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짜로 땅짓고 헤엄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투자만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 관념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화와 자산의 차이, 그 다음에 그 돈과 통화의 차이, 그러니까 머니와 커런시의 차이, 이 차이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어떤 경제와
자산에 대한 공부가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금융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쉽게 말하면 돈과 통화에 대한 이해예요. 금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의해서 이 재테크 자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투자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산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관념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공부들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관점의 자산 공부, 경제 관점의 금융 공부,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인생 관점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의 생애 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예를 든다면 저는 생애 주기를 4단계로 나눴는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게 딱 한 25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기는 25년, 25살이 될 것까지 이때 생애 주기는 뭐냐면 배우는 시기예요. 배워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경제를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걸 다 배우는 시기인데 이 배우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청년기에는 근로소득에서 돈을 버는 시기가 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한 50살 넘어가면 50살 이후에는 대부분 다 근로소득으로 이제 벌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라든지 자본소득을 벌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고 그렇게 해서 70살까지 살게 되면 이제는 몸과 마음이 다 소진되어 있어서 그때는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인생을 즐기는 시기가 돼요. 이런 생애 주기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생애 주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게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이 뭐냐면요. 저는 부동산인 것 같아요. 일단 50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관련된 안전 자본을 갖다 확보하는 것들을 해놓는다 그러면 70세 이후에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생애에 대한 인생의 생애에 대한 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부들을 해야만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어떤 의미인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인가, 이 경제 구조에서 금융, 돈과 통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생애가 이런 경제 구조, 경제 생애대에서 어떻게 접목되는가를 갖다가 이해하는 공부를 했을 때 진정한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동산 공부를 그렇게 사고 난 다음에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로케이션이구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구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제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 걸 이해하는 거구나. 이걸 알면 이제 뭐 부동산 공부를 다 한 거죠. 그걸 알고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전혀 실패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는 해야 됩니다.